1인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여동생.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저의 중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저 컴퓨터 같은 거 보이세요? 컴퓨터 TV 아니야? 테레비. 친척형한테 물려받은 컴퓨터이자 게임기. 저기 이제 팩도 꽂으면 게임기가 되거든요. 저걸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아, 팩 꽂아 사는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저는 거의 게임과 함께한 인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집에 돈이 없어서 게임을 많이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던 게임기가 아니었거든요, 저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드래곤 퀘스트 같은, 파이널 판타지 같은, 잘 모르시겠지만 RPG 게임이라고 해서 혼자서 막 레벨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기는 단순한 게임들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상상했어요. 내가 저런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옛날 제 시대 때 남자들은 그러고 놀았거든요. 노트에다가 게임을 구성하고 설정해요. 주인공, 직업, 용자, 기획력이 있으셨네. 무기, 칼, 막 이렇게. 그러고 놀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2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된 게임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게임은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깨기도 어려웠고 일본어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감으로 깨서 공략본을 적었어요. 그 A4 용지에다가 세 칸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거기다가 공략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해석한 게 아니라 느낌으로. 왕 앞에 가서 세 번째 메뉴를 고름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진행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략본을 적어서 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버님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아버님은 음악이 하고 싶으셨었어요. 드럼을 치고 싶으셨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인생은 공무원. 무조건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반항심에 대학교를 그만두시고 나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잘 됐을 리가 만무하죠. 당연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그만 철물점을 했거든요. 조그만 철물점을 했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되고 망하셔서 이제 막 술만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죠. 어머니는 이제 저희의 생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뭐 식당에서 일하는 거, 뭐 가정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었죠. 저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아파트 쇠문 있죠. 쇠문 누가 쿵쿵쿵쿵쿵 거리는 소리랑 그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초인종인데 물리적으로 띵동 소리 나는 거. 누를 때 띵동 이렇게 하는 그 소리 들으면 심장이 약간 덜컥한다고 그래야 되나? 왜냐면은 옛날에 엄마가 돈을 많이 빌리시고선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채업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쿵쿵쿵쿵 하면은 집에 없는 척하고 숨어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옛날에 되게 좀 미웠었어요. 아버지가 좀 미웠었는데 맨날 술만 마시고 나한테 뭐 진짜 뭐 물려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잘 되고 나서 친척 어르신들이 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야, 너 방송 나도 봤어. 네 목소리 들으니까 아버지 목소리랑 똑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또 그마저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원서를 내러 원서장까지 앞에까지 갔었는데 친구랑 같이 돌아왔어요. 야, 어차피 우리 집 뭐 잘 살지도 못하는데 이거 대학 가봐야 돈만 들지. 나 그냥 일할래. 그러고선 원서장 앞에서 그냥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머니한테 가장 대못 박은 일이었었어요. 왜냐면은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래도 자식 내비를 대학까지는 보내놔야 할 일을 다 했다. 그치. 좀 약간 안심하는 시기였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게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계속 대못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저는 재수를 한답시고는 집에서 맨날 영화만 봤습니다. 한 5편씩을 영화를 끊임없이 봤던 것 같아요. 90년대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특히 뭐 액션 영화나 랍바르막 막 이런 약간 예술 영화 같은 거 있거든요.
동사소독 막 이런 거 왕가희 감독 영화도 막 다 보고 막 그랬던 것 같고 그때 쌓아왔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느꼈던 플롯이나 뭐 연출법 이런 것들이 은근히 제가 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떻게 또 연기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됐고 나중에 영상 기획할 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달인가 제대를 해서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빈둥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생겼죠. 세이뿅뿅. 세이뿅뿅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DJ들처럼 라디오 방송을 해요. 실제 작가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출자도 있고 막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DJ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세이클럽의 성시경이라고 불리면서 저 얼굴이 안 보이니까 목소리만 나왔는데 그때 마이크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약간 성시경처럼 들렸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그때 같이 라디오 방송을 하던 한 동생이 형, 누르면 뭐예요? 우리 회사 와서 일이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갔던 게 어떤 학원이 하고 있는 이러닝 사이트였어요. 거길 가서 딱 느꼈죠. 난 그때까지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가서 딱 보니까 기획자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야근하는 모습까지도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리님 한 분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 야근할 때 따라서 야근했어요. 회의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어요. 처음엔 발언권이 없었죠. 근데 계속 회의를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야,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혹시 뭐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찮으셨는지 계속 말을 시켰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부사장님께서 오시더라고요. 야, 너 우리 회사에서 정직원 한번 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좋았죠.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 강의를 다 외주를 주고 있었어요. 외주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막 촬영 편집 이런 거 하면 할 수 있니?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못하지만 몇 개월만 시간을 주면 할 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학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편집, 촬영, 각종 그 편집 툴을 만드는 회사까지 찾아가고 각종 세미나 다 다니고 그러면서 여자 대리님 한 분이랑 미디어 팀을 완벽하게 꾸렸어요.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도움됐죠. 그러다가 이제 내 일을 하고 싶어지니까 그때부터 학력이 저한테 걸림돌이 됐습니다. 아무도 고졸한테 투자하지 않죠. 그렇다면 저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어요. 그때 당시에 해외에서 가장 핫한 개념이 퍼스널 브랜딩이었거든요. 아,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면 학력이나 스펙은 필요 없게 됐구나. 그래서 1인 미디어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